권익현 보안군수가 민선 8기 전반기를 마치며 국민의 삶이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소멸위기에 처한 보안군의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6월 전북 지역 내 폭염일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은 평균 2.6일로 평년보다 2.2일 많았습니다. 남원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단체 식중독 의심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원시는 5일까지 관내 모든 학교에 대체식을 권고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해수욕장이 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이날 변산과 고사포, 격포, 모항, 위도 등 부안 지역 5개 해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민선 7기부터 임기를 이어온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선 8기 전반기를 마치며 군민의 삶이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멸위기에 처한 보안군의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부안에서 나고 자란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제적도시를 만드는 부안형 푸드플랜. 민선 7기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부안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누적 매출액이 100억 원을 돌파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4일 지역 언론기자 간담회를 열고 로컬푸드 참여농가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이 되면 참여농가도 약 1000여 농가로 해서 한 농가당 수입이 150만 원 이상 올릴 수 있도록 전국 1인당 GDP 평균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우리 부안 주민들이 전국 평균은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권 군수는 올해 안에 격포항에 크루즈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며 2030년까지 관광객 500만 명과 일자리 5천 명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권 군수는 첫 취임 이후 노인 일자리를 3배 넘게 늘렸다며 앞으로도 200억 원을 들여 노인 일자리 5천 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지가 일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 소멸도 막는 방법이 최고의 대책이 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겠고요. 지난해 인구 5만 명이 붕괴돼 소멸 위기에 직면한 부안군.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아리백 산단 조성과 K-팝 국제학교 유치 등을 통한 제도약을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남원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단체 식중독 의심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오전 9시 반 기준 식중독 유증상자는 996명으로 관련 학교는 22곳에서 24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에게 식중독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정확한 감염 원인에 대해선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원시는 5일까지 관내 모든 학교에 대체식을 권고했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손과 오염된 음식물로 인한 세균 감염이죠. 이른바 식중독이 늘고 있습니다. 발열과 설사, 탈수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더욱 강조됩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를 처음 넘긴 것은 지난 4월 26일. 최근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위를 식히기는 했지만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와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세균 증식으로 인한 감염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 약 200군데 기관에서 환자 질병을 표본 감시한 결과 5월 말부터 세균성 장관 감염증, 이른바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늘기 시작해 현재 연속 3주간 환자 수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4월과 5월 100명대를 유지하던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 환자 다수에서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균이 검출됐습니다.
오염된 음식물, 덜 익은 재료를 섭취하며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감염자 대부분이 설사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특히 탈수 증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여름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이 매년 보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손 씻기와 철저한 식품 관리로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손을 씻는 것. 생닭이나 달걀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수인성이나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개인위생 및 조리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지난 6월 전북 지역 내 폭염일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지난달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의미하는 폭염일은 평균 2.6일로 평년 0.4일보다 2.2일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이 7일로 폭염일이 가장 많았으며 무주 5일, 순창 4일, 전주, 남원, 완주, 김제 3일 등이었습니다. 장수에서는 처음으로 6월에 폭염일이 발생했는데 당시 기온이 36.3도까지 올랐습니다. 또 지난달 전북의 평균 기온은 22.6도로 지난 1973년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북 지역 해수욕장이 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변산과 고사포, 격포, 모항, 위도 등 부안 지역 5개 해수욕장이 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사고가 없도록 지역별로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해변을 한눈에 조망하는 안전감시탑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법에 따라 개장 전 수질검사와 백사장 토양검사도 마쳤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군산 선유도와 고창 90호, 동호해수욕장도 피서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피서지에서 바가지요금 청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도 단속 대상은 해수욕장 8곳과 계곡 20곳, 자연휴양림 17곳, 야영장 168곳 등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입니다. 지도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현장 계도 후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고발 등으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3월 전북 순창 농협조합장 투표 중 1톤 트럭이 유권자들에게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서시장에서 SUV 차량이 추돌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사고. 사고 운전자는 모두 70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인도 돌진 사고. 16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68세였습니다. 그러자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고령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 원에서 30만 원 규모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은 2%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때 도입하려 했다가 노인 차별 비판에 하루 만에 철회한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운전이 필수 생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운송업자들의 경우 면허증 반납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 모든 고령자를 잠재적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차별적 발상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령에 관계없이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 등 안전한 운전 능력을 운전면허 교부 조건으로 삼되
고령자들은 검사 주기를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천 둔치에 설치한 복합형 바닥 분수, 이른바 미로 분수가 오는 10월 말까지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미로 분수는 LED 조명과 음악을 연기한 미로 형태로 물놀이와 음악 분수, 거울 연못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음악 분수는 평일에는 저녁 7시와 8시 2회, 주말에는 저녁 7시와 9시까지 3회씩 가동됩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미로분수 개장을 시작으로 정읍역과 정읍천을 잇는 관광 핫플레이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정읍역과 정읍천 사이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설치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물놀이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그늘막과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임실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10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 사업에 선정된 청웅면 양지마을과 신덕면 내량마을 두 곳은 4년 동안 40억 원을 투입해 주거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합니다. 임실군은 취약지역 개조 사업에 2015년부터 총 15개 마을이 선정돼 지금까지 국비 190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안전과 위생이 취약한 농촌 마을에 정주 여건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미용장협회 전북지회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정읍지회가 임의용 봉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선미 정읍시 의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정읍지역 장기요양시설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의용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단체를 연결해준 한 의원은 어르신에 대한 복지가 향상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등 도내 광역기초단체장들이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과거와는 달리 공격적인 행보를 드러내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지역 현안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까지도 거침없이 터치하고 돌파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4년 전 민선 7기 후반기 시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 정치권 내 평가라고 합니다. 과거와는 다른 현직 단체장들의 움직임을 두고 권리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과 22대 총선 지형이 결정적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최근 8.3 전북도당 개편대회를 앞두고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권리당원 90%, 대의원 10%로 권리당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전북 도당위원장 선출은 과거처럼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아닌 권리당원의 표심에 따라 승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신문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군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던 농촌 지역에 10억여 원을 들여 에너지 기반 설비를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순창읍 남산마을과 신기마을 주민 등 120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입배관 설치 비용은 순창군이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김제시 검산동 성당지구가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에 2025년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군산 대합회원과 김제 부안을 지역구로 둔 이원택 국회의원에 따르면 김제시는 국도비 등 26억 원을 들여 안심마을 조성과 주거환경 기반 시설 등을 정비 확충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